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스 복합발전 시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이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양성됩니다. 하동군 의원과 주민들이 포스코 관양에서 나오는 대기오염과 어업 피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들을 퇴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줄고 상생 지원금도 지급되면서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선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포함한 가스 복합발전 시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이 국내 처음으로 경남에서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입니다. 450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한 27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은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투입됐고 곧 25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개발에는 두산중공업과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체가 참여했고 1조 원이 넘는 개발비가 투입됐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에 이어 380메가와트와 100메가와트급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대학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이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지역대학 3곳에 가스터빈 소재 부품 관련 대학원 전문 교육과정 14개가 신설돼 당장 2학기부터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석박사급 전문 인력 200여 명은 산학협력 프로젝트 80여 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같이 인력을 발굴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취업까지 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창원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비롯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20곳을 LNG 발전소나 수소 발전소로 바꾸는 현장에도 투입돼 인력 수급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하동군 의원과 주민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지속된 대기오염과 어업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포스코 전남 광양제철소 앞 하동군 금성면과 금남면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는 주요 출입문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들어선 뒤 30여 년 동안 지속된 대기오염과 어업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근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패류나 어류종의 고기가 항폐화되었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 급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주민들에 앞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윤영현 하동군 의원. 7월 말 자신이 대표 발의에 채택된 포스코 사회공헌 촉구 건의문을 광양제철소에 보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영 이념이 위드 포스코라고 하는데 우리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하동 군민과 군의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건의문에는 하동 갈사 대송 산단에 포스코의 신소재와 수소산업 복합단지를 구축할 것과 대기 해양 환경 피해 조사, 입찰 때 하동 기업들을 지역업체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 정화 밸브 설치 확대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고 농특산물 구매 등에 힘쓰고 있으며 하동군 의회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동군 의회는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무기한 시위와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가시박이나 돼지풀 등 외래 식물들이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낙동강 유역에 이 같은 외래 식물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상훈 기자가 그 퇴치 작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있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 둔치 12,000제곱미터 면적을 북아메리카 원산의 가시박이 뒤덮었습니다.
바로 옆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돼지풀들이 차지했습니다. 합천의 율지교부터 낙동강 하구뚜까지 120km 가운데 외래 식물이 집중 분포된 곳만 50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170배나 되는 면적입니다. 강력한 번식력으로 고유 식물이 자랄 수 없게 해서 퇴치는 필수입니다. 고유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고사시키는 그런 생태계로 교란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꽃가루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래 식물 퇴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줄기를 잘라서 수분 공급을 끊는 식인데 높은 나무나 경사지까지 퍼져 있어서 작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시박 꽃에 말벌이 몰려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맘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씨앗이 맺히는 시기가 돼가지고 제초를 하지 않으면은 씨앗이 떨어지면은 씨앗이 한 100년 정도 갈 정도로 씨앗이 얇습니다. 그 씨앗이 맺히기 전에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낙동강 유역 230만 제곱미터에 540여 톤의 교란식물을 퇴치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수계를 따라서 이동하며 번식해 기존의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도 자라고 있어서 지속적인 퇴치 사업이 필요합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을 더 추가 투입해서 더 강하게 해서 작업한 지역의 효과성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시박이나 돼지풀 같은 외래종 제거 작업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 태풍 찬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점차 확대돼 밤에는 경남 전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의 많은 곳이 120mm 이상, 내륙 지역은 최대 6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은 태풍의 영향권 안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70에서 11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현재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남해동부 안쪽 먼바다에는 오늘 밤 태풍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태풍 대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낮부터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찬토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내일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9도, 함안은 16도 내외로 서늘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6도, 양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현재 기온 15도, 진주는 19도를 나타냅니다. 한낮 기온 진주 26도, 산청은 25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많은 비가 내리다 차차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경남에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8명 추가되면서 나흘 연속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전에 목표치인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8명, 창원 13명, 양산 6명, 김해 3명 등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나흘째 20명대를 기록 중인데 이 같은 수치는 지난 7월 9일 36명이 감염된 이후 2달여 만입니다. 한 주간 경남의 확진 환자는 194명, 10만 명당 0.95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중 45%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전파 속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방역망 내에서 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백신 1차 접종률은 67.7%로 전국 평균 66.2%보다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하루 평균 인구 대비 1% 수준인 3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추석 전까지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목표로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가 경남 방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또 코로나19 상생 지원금도 지급되면서 전통시장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문철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김해의 한 전통시장. 추석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모처럼 시장 골목이 북적입니다. 어물자는 재수용 생선을 손질하느라 여념이 없고 떡집은 택배 포장에 쉴 틈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목장에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대목 밑에 적정 시기에다 다 직업이 지원이 되나는 게네. 그 재난지원금 카드로 해가지고 많이 사시니까 올해는 설명절보다는 훨씬 지금 경기가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경남 지역의 코로나 확진 환자가 20명대로 줄었고 추석에 맞춰 코로나 상생 지원금도 지급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일부 시장은 구매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을 더 불러 모았습니다. 김해시 그 지원으로 페이백 행사를 했는데 이틀 만에 조기 소진 다 되는 걸 보면은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에선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대상 296만여 명 중 79%인 234만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고 싶고 좋아하는 거, 또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또 필요한 물건들 모든 걸 다 잘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억 원 규모의 부울경 메가시티 상품권은 오늘부터 발행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합천향교 추기 석전대제가 오늘 오전 11시 합천향교에서 열립니다. 지리산 마천 흑돼지촌 조형물 설치 주민설명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함양군 마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거창나들목 회전교차로 조형물 평가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마늘 명품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제2회 섬해날 행사 결과 보고회가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청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류재수 진주시 의원은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의 지난해 매출액이 300억 원에 달하지만 순이익은 0.18% 정도라며 서류상 회사와 비슷한 이상한 유통 단계를 만든 누군가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주시와의 협약과 달리 위탁 운영자가 물류센터 건물 한 동을 임의로 임대하기로 했다며 진주시에 조사를 요구했고 진주시는 영업 외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사천남해 하동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남해군 서면에 생태관광 복합터미널을 짓는 등 남해를 생태관광 도시로 조성할 것과 의료 취약 지역인 하동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 분원을 설치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엑스포 9개 전시관의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엑스포 공식 누리집을 통해 날짜와 전시관을 사전에 예약하면 우선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아도 관람은 가능하지만 방역수칙상 동시 수용 인원을 초과한 경우 관람객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다고 조직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고성군과 함안군, 창녕군과 거창군 4개 군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4개 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구 하한선을 지키지 못해 광역의원 2석이 1석으로 줄게 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창구가 줄어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조만간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군수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창원을 방문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최근 황 장관이 추석 연휴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예정지인 마산 해양신도시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이 자리에서 미술관 건립을 포함한 국립문화시설 지역 확충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는 추석을 맞아 어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역공감 온택트 나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중진군 경남본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벤처기업협회 등 공공기관과 기업인들은 지난 5월부터 조성한 기부금 2,200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만든 생필품과 방역 물품 등을 구매해 지역의 취약계층 27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등은 어제 결의대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매각을 철회하기 위한 끝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정부와 산업은행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고 투자 계약 기한을 3번씩이나 연장하며 스스로 실패한 정책임을 반증했다면서 매각이 철회되는 날까지 끝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도 도내 산업 생태계의 동반 몰락과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우조선 매각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과 서울예술의 전당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신진음악인 발굴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1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우승자는 내년 4월 예술의 전당이 주최하는 교향악 축제에 출연하는 것을 비롯해 신진 음악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옛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통합대학의 첫 신입생 3,730명을 뽑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 22,589명이 응시해 6.0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지역별 응시자 비율은 경남이 12,000여 명으로 55%를 차지했고 부산이 11.6%, 경북 5.9%, 전남 5.6% 순이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19일 발표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사업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액화수소 플랜트는 영하 253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액체 상태로 만드는 설비인데 두산중공업과 창원산업진흥원이 출자한 하이창원은 하루에 액화수소 5톤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지어 내년 말부터 지역사회에 액화수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를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유치원 교사 80명, 초등학교 교사 170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19명 등 모두 305명으로 지난해보다 84명 감소했습니다. 응시 원서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닷새 동안 시행됩니다. 전국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대리기사를 제외하고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이 통과됐다면서 경상남도와 시군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